자, 우리 호르몬에서 저기 이자까지 했던 거 기억해요. 이자부터 써내보실 거냐? 이자. 제 테이블 몇 페이지 보세요. 이자는요? 이자는 이렇게 있는데 몇 페이지야? 114페이지 114. 자, 이자 봅니다. 이자. 자, 이 이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내 분비 셈이면서 동시에 외분비 셈이라고 했어요. 외분비 셈이고, 요 이자가 생긴 모양은 이렇게 생겼죠? 마치 옥수수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생겼고, 여기에 호르몬을 분비하는 조직이 별도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고 했죠. 호르몬을 분비하는 조직이 별도로 되어 있고, 이걸 랑게르한스 세, 랑게르한스 섬이라고 그러죠. 랑게르 한스 섬이었어요. 요 랑게르한스 섬은 다시 세포의 종류가 세 종류예요. 근데 우리 두 가지만 있는데 여기에는 알파 세포하고 베타 세포 종류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알파 세포와 베타 세포 두 종류가 있는데 이 알파 세포와 베타 세포, 즉 랑게르한스 섬에 분포하는 알파 세포와 베타 세포가 주로 하는 역할은 우리 몸에서 혈당량을 조절해요. 혈당량을 조절하는데 이 혈당량을 조절한다 이게 뭔 뜻이냐면 우리 몸속에 포도당이 있고요. 이 포당이 너무 많으면 이 포당을 모아서 다당류 형태로 다시 우리 몸에 저장을 해요. 그러면 이 포당을 모아서 우리 몸에서 저장하는 다당류의 형태는 어떤 형태야? 글리코젠으로 저장합니다. 글리코젠으로. 좀 전에 언급했듯이 이 포당이라고 하는 것은 단당입니다. 단당류로서 우리 몸에 녹죠. 그렇지만 이 글리코젠은 다당류야. 물에 안 녹아요. 그래서 이 포당은 피 속에 녹을 거고 녹지 않으니까 이게 너무 많아. 녹다 너무 진해. 그럼 이걸 다시 글리코젠 형태로 바꾸는 거고요. 만약에 포당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다시 글리코젠을 이렇게 포당을 바꿔서 혈당량을 다시 높일 수가 있겠지. 이렇게 포당과 글리코젠의 상호 변환에 의해서 혈당량을 조절하는데 이 혈당량이 조절되는 이 장소, 표적계는 어디야? 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럼 이 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간세포 지 마음대로 막 포당을 글리코젠으로 또 글리코젠을 포당으로 지 마음대로 막 바꾸냐? 그렇지 않아요. 이 간은 공장일 뿐이고요. 실제로 뭐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 주는 것은 우리 몸에 중추에다 명령 주는 거고요. 그 메신저, 식물이 바로 누구야? 바로 호르몬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알파세포와 베타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조절, 혈당량 조절의 호르몬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인슐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죠? 인슐린이고요. 인슐린은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분비되는 것이고 한 역할은 우리 피 속에 녹아있는 포도당, 혈액 속에 녹아있던 포당을 모아서 글리코젠의 형태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 포도당을 글리코젠을 바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혈당량을 높인다, 낮춘다. 혈당량을 낮춘다. 혈당량을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럼 얘가 첫 번째 역할이 포도당 글리코젠이야. 그럼 두 번째 역할은 뭐냐면 혈액 속에 있던 포도당이 있는데 이 포당을 혈액 속에 있는 포당을 세포 안으로 흡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세포 내로 흡수시키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결과 피 속에 녹아있는 포당을 세포 내로 흡수하니까 당연히 어떻습니까? 혈당량이 낮아지게 되겠죠. 자, 요거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당뇨병이라고 하는 그런 질병을 걸게 되면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거나 아니면 인슐린이 부족한 거야. 그러면 인슐린의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피 속에 녹아있는 포당을 세포 내로 흡수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게 되면 혈액 속에는 포당이 많이 녹아있어. 근데 그것이 세포 내로 제대로 흡수가 안 돼. 그래서 우리 몸에는 뭘 느낍니까? 포당이 부족해, 에너지는 부족해 라고 신호 보내는 거죠. 이렇게 먹게 돼요. 피 속에는 포당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세포내로 제대로 흡수가 안 되니까 나는 항상 배고픔을 느끼는 거죠. 계속 밥을 먹게 되는 거죠. 그럼 혈당이 어떻습니까? 계속 올라가는 거야. 그런 악순환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 보게 되면 혈당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배고프다 그래요. 뭐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막 사탕도 먹고 그쵸? 밥 먹는단 말이에요. 이거가 바로 인슐린의 역할 중에 이런 역할이 있어요. 그 다음 요 인슐린이 우리 몸에서 혈당량을 조절하게 되는데
우리가 밥을 먹었어, 운동을 했어, 그럼 혈당이 급격히 바뀌어요. 그래서 빨리 신속 대응을 해야 되는데 호르몬의 최대 단점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속도가 너무 느려요. 그래서 다른 것과 달리 이 혈당량을 조절하는 이 인슐린이나 글루카곤 같은 그런 호르몬, 즉 알파세포나 베타세포 같은 거는 자율신경에 의해서 자극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야 베타세포 너 이주 빨리 분비해 라고 하는 신호를 호르몬을 분비해서 계속 자극하지 않고요, 자율신경을 가지고서 얘를 자극해 주는데 그때 자율신경이 바로 부교감신경입니다. 부교감신경이 촉진되면 베타세포 시작하고 그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그래서 혈당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베타 비읍이고요, 부교감 비읍이에요. 자, 그다음 두 번째 글루카곤, 글리코겐 아니고요, 글루카곤. 예. 글루카곤. 자, 글루카곤이고 이 글루카곤은 알파세포에서 분해돼요. 알파세포에서 분해되고 역할을 반대해요. 글리코겐을 우리 근육 속에 저장된,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 글리코겐을 얘를 포도당으로 전환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얘는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거와 반대로 얘는 혈당량을 높이는 역할을 해요. 높이는 역할. 이게 바로 글루카곤. 그럼 이 글루카곤을 분비하는 이 알파세포를 역시 이것도 자율신경을 가지고 얘를 잡게 되는데 바로 교감신경. 교감신경을 가지고 알파세포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주 분비해, 글루카곤 분비해라고 하는 것은 호르몬을 분비해서 자극하진 않아요. 다른 것처럼 얘는 자율신경을 통해서 신속하게 알파 베타를 자극해서 우리의 혈당량을 이렇게 조절합니다. 그 다음에 이주가 글루카곤은 둘 다 똑같이 간에 가서 자극한다. 오케이? 자율신경계가 세포 자극하는 여기에서 두 호르몬이 나와서 간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알파세포와 베타세포를 자극하는 것은 호르몬들이 와서 명령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율신경을 가지고서 얘네를 자극해요. 이유가 속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속도가 빠르죠. 그렇죠. 안 그러면 혈당을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너무 늦잖아요. 근데 그러면 차라리 그 자율에서 아예 간으로 가는 건 지속 시간이 짧아서 그런 거예요. 자율신경. 그러니까 다이렉트. 근데 신경을 가지고서는요, 지속적인 그렇게 뭔가를 역할을 할 때 되게 힘들잖아요. 그럼 계속 신경을 계속 자극을 해야 되는데 그건 좀 어려운 점이 있죠. 그래서 어차피 우리 몸에 이런 호르몬을 분비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신속 대응을 하기 위해서 다른 것과 달리 얘는 자율신경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특징이 있으니까 우리는 여러분이 딴것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혈당량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는 질병 중에 대표로 이제 당뇨병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당뇨병에 한번 쳐보자. 볼까요? 당뇨병인데 이 당뇨병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들에 비해서 혈당량이 과다로 높은 거예요. 혈당량이 과다로 높고요. 그래서 혈당이 과다로 높기 때문에 우리 신장에서 포당을 100% 제압해야 되는데 신장에서 제대로 포당을 제압하지 못하고 소변에서 포당이 검출돼요. 이 소변에 포도당이 검출되는 포당이 검출되는 질병을 바로 당뇨병이라고 해요. 근데 이 당뇨병은 발병의 원인 또는 발병의 시기에 따라서 크게 두 종류로 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름 하나, 일형 당뇨 또는 인슐린 의존성 당뇨 또는 선천성 당뇨 또는 소아 당뇨라고 불려요. 일반적으로 일형 당뇨라고 부르는데, 자 얘는 왜 이렇게 생기는 거냐면 이쪽에 얘는 자가면역제잖아요. 우리 몸에 T 림프가 있죠. 저번에 우리 배웠던 이 T 림프가 인슐린을 분비하는 베타 세포를 공격해요. 베타 세포를 공격해서 베타 세포를 파괴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베타 세포가 파괴되니까 인슐린의 분비량이 어떤 거야? 낮은 거야.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가 베타 세포를 공격해요. 베타 세포가 파괴돼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다면 우리 몸의 인슐린 분비량이 좀 적은 거죠. 그래서 혈당량이 높은 사람을 바로 1형 당뇨를 주로 어린아이들이 많이 걸립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럼 얘를 어떻게 치료할까? 티림프를 주제요. 그냥 인슐린 주사하는 게 낫겠지? 인슐린 부족하니까. 그렇죠? 인슐린 주사합니다. 두 번째, 2형 당뇨입니다. 2형 당뇨였고요. 얘는 다른 말로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 또는 후천성 당뇨. 또는 성인 당뇨.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당뇨가 2형 당뇨예요. 95% 이상이 성인 당뇨인데 이거 왜 생긴 거냐면 오랫동안 이제 당 성분에 우리 몸이 노출되다 보니까 오랜 기간 동안 인슐린이 계속 분비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슐린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슐린에 대한 내성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슐린 작용을 보면 여기 간세포가 있어요. 이 사람의 간세포가 있으면 인슐린이 이렇게 분비가 되면 인슐린이 간세포 표면에 수용체가 되게 된대요. 수용체가. 그래서 이 인슐린이 와서 여기 수용체에 딱 결합하는 거예요. 바인드라는 거죠. 딱 붙어요. 이게 수용체에 분간만 붙게 되면 이곳이 신호화되어서 우리 몸에서 혈당 낮추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근데 오랫동안 인슐린에 노출되다 보니까 이 수용체가 변형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원래는 인슐린이 와서 여기 수용체에 붙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붙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슐린이 충분히 분비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 간세포에 가서 인슐린이 작용을 못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인슐린에 노출되다 보니까 이 수용체의 변형이 온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내성이 생겼다 또는 민감도가 떨어졌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인슐린의 분비가 정상이에요. 그렇지만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는 것을 바로 2형 당뇨입니다. 그래서 얘네는 인슐린 분비량은 정상입니다. 분비량은 정상이지만 인슐린에 대한 민감도가 좀 떨어져요. 인슐린이 분비되지만 인슐린이 인슐린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혈당량이 높은 것이 바로 2형 당뇨입니다. 얘는 인슐린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걸 근본적으로 치료할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아직 운동요법이라든가 식교법을 통해서 좀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뿐이지 이걸 완벽하게 아직 치료하는 방법은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 당뇨병 환자들은 대부분 2형 당뇨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특히 그 동양인들한테 이 당뇨 증상이 대단히 많죠. 우리가 아주 빠르게 식습관이 서구화되면서 빠르게 이제 이런 2형 당뇨에 많이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우리 동양인들이 그러니까 서양식으로 식습관이 바뀌면서 급격하게 당뇨병 증상이 많아졌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어디냐면 저기 그 하와이나 그다음에 저기 뭐 괌, 사이판 이런 지역을 보게 되면 거기가 지금 미국령이긴 하지만 원래 미국 땅이 아니었었죠? 거기 원래 원주민들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 원주민들이 있었는데 그 원주민들 하면 딱 떠오르는 모습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어때요? 비대해요. 뚱뚱해요. 되게 숨이 짧아요. 성인병에 많이 노출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걔네가 이제 미국령을 바뀌면서 식습관이 그 미국 스타일로 바뀐 거죠. 근데 외국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것이 누적돼 있었어요. 고기를 먹고 기름진 거 먹고 하는 것이 누적돼 있어서 어느 정도 이런 당뇨병이라든가 이런 거에 어느 정도 적응이 돼 있었지만 동양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적응이 안 됐어요. 그래서 당뇨병이 훨씬 취약합니다. 이 하와이라든가 괌, 사이판에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일본에 보면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동네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오키나와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오키나와는 미군 기지가 있어요. 미군 기지가 있고 거의 반 미국이나 마찬가지야. 거기 이제 미군들도 엄청나게 많고 그다음에 그 미군 부대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고 엄청나게 많은데 그 지역이 다른 일본 지역에 비해서 당뇨병 발병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왜 그러냐면 미군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뭐 식당이라든가 어떤 음식 문화 자체가 굉장히 서구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오랜 기간 살면서 우리는 밥을 먹는 그런 걸로 우리가 쭉 지내해 왔는데 갑자기 고기를 먹고 서양식을 받게 되니까 우리 몸이 적응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키나와 주민들은 당뇨병 발병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압도적까지. 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양인들은 아직 그 음식을 서구화해서 먹는 것까지 좋은데 아직 우리 몸이 거기에 적응을 못한 거죠. 유전적으로. 이제 오랜 시간 지나면 이제 적응을 하겠습니다만 1형, 2형 당뇨 한 번에 걸릴 수 있어요. 2형이 걸리면 1형이 안 걸리죠. 글쎄요. 선생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괜찮아 봐봐. 1형을 갖고 태어난 다음에 좀 잘못돼가지고 2형까지 후천적으로 걸릴 거야. 글쎄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네. 그 성인이 아니라는 성인함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있겠죠. 뭐 근데 그런 경우는 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당뇨병이라고 하는 것이 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옛날에도 당뇨는 있었지만 당뇨병의 비율이 별로 높지는 않았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 이제 굉장히 당뇨병 비율이 높아진 이유가 두 가지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우리 인류가 이렇게 음식을 배고프지 않게끔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이 최초입니다. 한 100년 전만 해도 우리 항상 배고팠어요. 먹을 것이 부족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배고파요, 먹을 게 없어요 라는 사람 거의 없죠. 먹고 싶으면 다 먹어요. 그렇죠? 우리 인류가 처음으로 배고프지 않는 세대가 있는 거죠. 그 100년 동안. 그 다음에 너무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오래 산다는 게 뭘까요? 강성분에 굉장히 오랫동안 노출된다는 얘기예요. 노출된 것만큼 민감도라든가 내성이 생길 수밖에 없었겠죠. 옛날에는 내성이 생기기 전에 수명이 끝나죠. 근데 지금은 훨씬 오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당뇨병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뇨병은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책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하죠. 자, 그 다음 당을 파괴하면 안 내가 욕심 있었네. 아니. 그 다음 보겠습니다. 결과 이상이 자, 그 다음에 부신 한번 보죠. 부신. 자, 부신은 가는데, 자, 부신은 가기 전에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보게 되면 얘는 혈당량을 낮추고요. 얘는 혈당량을 높이죠. 그래서 이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정확히 하는 역할이 없지? 반대 아니면 뭐라고 불러요? 기상작용. 기상작용합니다. 자, 그다음 부신 한번 보자. 부신. 역시 원래 10분 쉬는 거죠. 좋습니다. 쉬는 시간 보자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들어갑니다. 11시